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보러 갔다 오느라고 제가 이렇게 좀 늦게 이 뉴스를 알려드리는 점 너무나 죄송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KTLA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 힐러리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중간을 뚫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케인 힐러리에 대한 뉴스가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허리케인 힐러리가 어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를 지나가면서 무지하게 많은 비를 쏟아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지역들에 대해 가지고 이 얼마만큼의 이 비가 내렸는지 이렇게 쫙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LA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어제 5시에서 6시 사이에 그때 갑자기 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리더라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허리케인 힐러리가 LA 근처로 지나가는 시간이 대략 한 6시쯤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지면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하늘이 뚫린 듯하게 무지하게 비가 많이 내렸고요. 어쨌든 간에 이 허리케인 힐러리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여름에 이런 스톰이 온다라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처음으로 겪었었던 이런 일이거든요. 어쨌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도 84년 만에 거의 100여 년 만에 일어난 이런 허리케인, 이런 스톰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허리케인 힐러리가 카테고리 1 조금 작았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커졌어요. 카테고리 4까지 굉장히 커졌다가 멕시코 서해안에서 생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또 상륙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카테고리 4에서 카테고리 1으로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바하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강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쭉 올라왔거든요. 쭉 올라오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를 해가지고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와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6시쯤에 LA 근처로 해가지고 지나갈 때 그때 비를 막 무지하게 많이 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산간지역 여기 샌버나디노 해가지고 빅비어랑 뭐 에로헤드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간지역에서도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리다 보니까 산사태가 이렇게 또 머드 슬라이드가 이렇게 또 일어났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산에서 이게 막 계속 흘러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와,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산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머드들 그리고 이게 돌멩이들이 이렇게 또 섞여 있는데 산속에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막 쓸려져 내려온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서울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도망을 가는 그런 영상도 이렇게 또 찍혀 있네요. 역시 갑자기 비가 무지하게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어제 또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어제 하루 동안 이 내린 비의 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에 내릴 비 1년치를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5번 프리웨이에서 갑자기 또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5번 프리웨이 중간중간에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가 이제 5번 프리웨이인데 여기 하얀색 SUV 보세요. 갑자기 돌지 않습니까? 여기 프리웨이가 물이 갑자기 고이는 바람에 차들이 빨리 가다가 이렇게 뺑뺑 돕니다. 여기 커다란 밴도 지금 막 휘청휘청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5번 프리웨이에 있는 그 오른쪽을 본다고 하면은 차들이 막 지금 세 대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여기 트럭도 여기 픽업 트럭도 이렇게 빨리 가다가 휘청휘청 거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프리웨이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가다 여기서도 막 부딪히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프리웨이에서 빨리 가다가 이렇게 물 웅덩이를 뭐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래도 잘 보지 못하고 여기 보세요. 휘청휘청 거리지 않습니까? 와, 여기에 만약에 차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야, 여기 보세요. 막 휘청휘청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옆에 이 사이드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5대입니다. 5대 가량의 차량이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이런 이제 토잉 트럭도 이렇게 또 오고요.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프리웨이에서도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리는 바람에 그리고 이렇게 물 웅덩이가 이렇게 또 생기는 바람에 이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힐러리 스톰 때문에 허리케인 때문에 뭐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제 산간 지역에서 그렇게 산사태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보시다시피 돌덩이들이 이렇게 또 떨어져 가지고 산에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폭우만 어마무시하게 내린 게 아니라 허리케인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여기 뉴스를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어제 허리케인이 오면서 지진까지 났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뭐 2, 3시쯤에 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지진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LA에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오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진이 5.1이나 일어났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다가 거기에다가 지진까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LA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느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게 오자이에 있는 어느 한 식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 벽에 있는 게 막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오자이에서 대략 한 5.1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막 흔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허리케인도 오는데 막 이렇게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지진까지 오다 보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허리케인, 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린 이런 비랑은 별로 상관은 없는 그런 지진이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이 허리케인이 여기 LA 근처뿐만이 아니라 멕시코로부터 먼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바하 캘리포니아 이 멕시코로부터 이렇게 또 들어왔기 때문에 멕시코랑 그리고 서든 캘리포니아랑 아주 그냥 물난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LA에서 한 2, 3시간 정도 떨어진 팜스프링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휴양지죠. 휴양지이면서 여기가 데설트거든요.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이 사막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이 사막에는 배수로가 뭐 별로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막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물이 밑으로 땅속으로 잘 스며들지가 못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막에서 비가 갑자기 내린다고 하면은 이런 플래시 플러드 같은 갑작스러운 홍수가 자주 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팜스프링에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홍수가 있었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밖에도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홍수 사진들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사진을 본다고 하면은 차가 잠겨 있죠. 이거 차 완전히 다 망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사진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여기 이 서든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많은 노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 밑에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 옆으로 해가지고 비아덕트라고 해가지고 이 수로가 있거든요. 수로에 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차 있으면서 그러면서 노숙자들도 이렇게 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런 이런 사진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무슨 다리가 있는데 강수량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까지 위험해져 있다라는 이런 사진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 프리웨이들마다 이렇게 물 웅덩이가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린다고 하면은 프리웨이들마다 이렇게 좀 잠기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트래픽도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LA에 있는 이런 도시들을 본다고 하면은 하수구들이 이렇게 또 막혀가지고 교차로들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 홍수라고 해야 되나 살짝 이렇게 홍수 같은 것도 이렇게 또 났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사진을 본다고 하면은 길가들마다 이렇게 이 산사태 같이 진흙이 흘러내려가지고 차량이 지나지 못해가지고 도로도 이렇게 또 막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간간히 도로들마다 이렇게 잠겨가지고 차량이 멈추는 것도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람도 굉장히 세게 불었거든요. 이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뭇가지들도 굉장히 많이 끊어졌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교차로들마다 물이 차가지고 차량이 이렇게 또 지나가는데 이럴 때 또 차량이 지나갈 때 잘못하다가는 이 엔진에 물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차량 완전히 박살 나는 것이거든요. 조심하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기 사진을 본다고 하면은 차량이 멈췄죠. 이렇게 객기 부리다가 물 중간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뭐 멕시코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산사태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너무나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런 광경도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영상을 하나 또 보자고요. 이러 본다고 하면 이게 멕시코라고 합니다. 이 바하 캘리포니아에 먼저 이렇게 힐러리가 상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 홍수 같은 게 이렇게 또 났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또 LA 근처라고 하는데 LA 근처에 이 프리웨이 같은 곳들에 이제 물이 차다 보니까 이렇게 SUV들은 그래도 가죠. 그리고도 이렇게 또 사고가 나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 카탈리나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카탈리나 아일랜드에서는 대피령이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LA 곳곳마다 이렇게 잠기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아이위니스 뉴스가 이렇게 또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런 촬영을 또 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도로들이 침수가 된 곳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팜스프링이라고 합니다. 팜스프링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막지대에다가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플래시 플러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큰일 났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래주머니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포도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이 사재기도 또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해변가를 본다고 하면 해변가에 이제 파도가 너무나 이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모래로 이렇게 또 벽을 쌓았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핑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또 지진까지 나가지고 뭐 생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좀 심각한 뭐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간간히 이 많은 피해를 입은 곳도 또 이렇게 있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어마무시하게 심각한 피해는 없었으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한 5시에서 6시 사이인가 그때쯤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는데 뭐 다행히도 저희 동네는 배수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물이 잘 빠져나갔고요. 어쨌든 이 허리케인 힐러리 이 어제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밤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비가 이렇게 또 내리게 되면서 저는 이제 처음이거든요. 20년 넘도록 이렇게 또 LA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트로피컬 스톰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하게 되면서 여름에 비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이렇게 또 처음 봤는데 캘리포니아에 여름에 비가 오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 좋기는 좋았습니다. 뭐 피해가 이렇게 나지만 않았다고 하면은 비는 뭐 간간히 내려주면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감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생각보다는 좀 많은 피해는 입지 않아가지고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 사고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바하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이 바하 캘리포니아 멕시코에서 이 허리케인 때문에 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사망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 허리케인 힐러리가 이제 다가온다 라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다른 탈 없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허리케인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음모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음모론자들이 아주 그냥 개생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거 뭐 허리케인 오지도 않는데 뭐 난리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허리케인이 이렇게 약해져서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피해를 안 입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남들도 피해를 안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자신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완전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 음모론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불쌍하고요. 그러면은 또 다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A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하와이 마우이 산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실종자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실종자들의 수가 1000여 명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뉴스로 보니까 정말 다행히도 이제는 850여 명 정도가 된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 사망자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들의 수는 114명으로 이렇게 아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마우이 산불에서 살아남은 이 생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생존자들은 오늘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제 만나기로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피해를 다시 복구하는 데 있어서는 생존자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세력 있지 않습니까? 투기 세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컨트롤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잘 하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하와이 가가지고
마우이 생존자들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이 하와이에서 이렇게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 전부 다 잘 피해 보상이랑 복구가 좀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 하와이는 아직도 이제 조금 산불이 조금 더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 13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빨리 모든 것들이 잘 잡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제 피해 복구를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산불이 크게 난 게 여기 하와이뿐만이 아니죠.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도 아직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이 산불이랑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지금 이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서 좀 이제 쿨다운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불을 잡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캐나다에서는 산불이 뭐 1000여 개 이상이나 이렇게 또 나게 되면서 뭐 30년치 뭐 산불이 뭐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그런 뉴스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력을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산불을 지금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산불이 난 것의 이 면적을 본다고 하면은 그리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면적을 지금 태운 것과 맞먹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캐나다에서 캐나다 이 북서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안 잡히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답답하면서 빨리 좀 잘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공화당에서 이 대선 후보 토론회가 이제 조만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벌써 얘기를 했죠. 나는 첫 번째 이 대선 토론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의 공화당 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1위입니다. 1위. 이 다른 후보자들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이 토론회에 안 나가도 된다라고 하면서 나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마도 이번 말고 두 번째 이 공화당 대선 토론회에도 안 나갈 것 같다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아이오와에서 첫 번째 경선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또 지지율을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은 압도적이게도 42%를 기록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트럼프 계속해가지고 이 공화당 내에서는 1위, 이 지지율 1위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보시다시피 이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 지지율 1위를 이렇게 또 달리고 있으면서 공화당 내에서 이 공화당의 이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기소가 되던 말던 그것들을 지금 무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디스미스를 이 자신들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정치적인 공작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공화당 내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트럼프가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여기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다음번에 내가 이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반이민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 반이민 정책을 더욱더 강화를 하겠다 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산당원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못 박아버리겠다라고도 이렇게 또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들한테는 훨씬 더 나쁘게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이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GOP 디베이트, 이 공화당 내에서 대선 토론회가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공화당 내에서 이 대선 후보 2위였던 이 디센티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뭐 지지율은 2위이긴 2위인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면서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 이 2위 자리를 꼭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디센티스는 2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토론회 2위 자리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이 대선 공방을 이렇게 또 토론을 또 굉장히 많이 심하게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와, 이 뉴스 보고 완전히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이 밀크쉐이크 좋아하시나요?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원한 이 차가운 음료 이런 아이스크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제가 밀크쉐이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뉴스에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워싱턴 주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DC가 아닌 워싱턴 주에 있는 어느 햄버거 집이라고 합니다. 이 햄버거 집에서 밀크쉐이크를 팔았는데 그 밀크쉐이크를 먹고 사망한 사람이 3명이나 나왔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밀크쉐이크를 먹고 3명이나 사망을 했대요. 네, 그리고 3명이 굉장히 아픈 상태로 입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 밀크쉐이크를 먹고 사망을 했는지 이렇게 또 보니까 식중독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리스테리아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 식중독균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식중독균을 본다고 하면 이 리스테리아를 본다고 하면 잠복기가 막 굉장히 길다고 하거든요. 수십 일이 지나도 이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이 배 아픈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심하게는 사망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뭐 사망까지는 제발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밀크쉐이크를 먹고 지금까지 3명이나 지금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야, 그런데 왜 이렇게 밀크쉐이크를 먹고 그리고 왜 이렇게 식중독균이 들어갔는지 하고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햄버거집 가게에서 이 밀크쉐이크 기계 있지 않습니까? 기계를 제대로 청소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가지고 식중독균이 이렇게 또 키워져가지고 리스테리아균이 여기에 이 밀크쉐이크에 침투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6사람만 식중독에 걸린 게 아닐 것 같다고 합니다.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이 걸린 것 같다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밀크쉐이크를 먹고 사망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청소를 안 해서 이다. 야,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니까 무슨 프랜차이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제 동네 햄버거집 같은데, 야, 이거를 보니까, 야, 이거 웬만하면은 이제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서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동네 가게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뭐 청결 같은 거를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거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런 큰 프랜차이즈 가서 먹는 게 낫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런 뉴스를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밀워키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 밀워키 지역에서 이 주말 동안에 이 3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총격 사건이나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1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3건의 총격 사건이 주말 동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야, 이 총격 사건 역시 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미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근처에서 밀워키 근처에서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동기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대 2명을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체포를 하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주말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이런 도심지에서는 이런 총격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더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2021년도에는 이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들이 사망하는 그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총기 관련 사건 사고라고 하네요. 이 총기 때문에 2021년도 이 어린아이들, 이 키즈 사망률 1위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2021년도에 총기에 관련돼 가지고 사망한 이런 아이들, 이 키즈를 본다고 하면은 4,752명이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됐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성년자들이 사망한 그 이유 중에 이 마약보다도 훨씬 더 많이 총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뭐 지금 미국 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2018년도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42%나 점프를 한 거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총기들이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총기가 많이 풀린 것만큼 그만큼 많은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 그리고 총기 관련 사망자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너무나 착잡한 이런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발 좀 미국에서는 총기 관련 이 제재 좀 빡시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 폴리스 브루탈리티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조지 플로이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찰관 4명이 이 흑인 1명을 눕혀가지고 이 무릎으로 이 목을 조르는 바람에 이제 사망한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뒤로부터 이 시민들이 계속해가지고 경찰들한테 바디캠을 장착하는 것을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한테 이 바디캠을 계속 붙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경찰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이 경찰들이 바디캠을 붙이고 있는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사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경찰관들도 이렇게 일을 할 때 뭐 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쉴뿐만이 아니라 뭐 전화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일만 계속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사생활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끌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바디캠을 부착을 하는 그 대신에 이 봉급을 올려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들의 이 봉급을 이 바디캠을 붙이는 대신에 이렇게 올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 모두 다 우리 텍스페어들 돈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텍스를 내는 것에서 나가는 것인데 우리 쓸데없는 돈이 너무나 많이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램보르기니 있지 않습니까? 램보르기니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또 사상 처음으로 이 전기 슈퍼카 있지 않습니까? 전기 슈퍼카를 이렇게 또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기 슈퍼카이긴 한데 그런데 SUV 형태더라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데 그런데 SUV인데 무지하게 크면서 투도어입니다. 투도어인데 그런데 완전히 전기차 램보르기니거든요. 첫 번째라고 합니다. 첫 번째이면서 그러면서 이 마력수를 본다고 하면은 1300마력이 넘어간다고 하네요. 무지하게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런 슈퍼카들도 이제 빠르게 전기차로 바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내려가고 있는데 S&P 500이랑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조만간 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나스닥은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테크 기업들에서 이 5일 동안 계속 내려갔었거든요. 나스닥이 계속 내려가다가 5일 만에 지금 반전을 해가지고 지금 상승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스닥만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다우존스는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모기지율, 이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이 이자율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7.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5%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2000년대로 지금 되돌아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한 99% 정도는 이제 집을 살 때 얼마 정도 다운페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이 모기지를 껴가지고 이 집을 사는데 그런데 이 모기지율이 높다고 하면은 이 렌트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달 내는 그런 페이먼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집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흔들거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이 잡 시장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요구를 하는 그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의 평균가를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8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연봉이 8만 달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너네 회사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일꾼들의 위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서 이제 평균 연봉을 본다고 하면은 한 6만 9천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7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연봉이 14% 정도가 올라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거의 8만 달러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아직도 잡 시장은 굉장히 뜨겁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또 인플레이션이 오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연준에서 또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메타의 뚜레드 있지 않습니까? 이 인스타그램 뚜레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인스타그램 이 뚜레드가 지금까지는 앱 형태로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뚜레드가 아무래도 요즘 들어가지고 이 뚜레드 이용자들 수가 굉장히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뚜레드의 웹 버전을 요번 주 안에 아마도 내놓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뚜레드가 이제 조금 이 이용자들이 조금 늘기는 늘겠지만 그런데 이 뚜레드가
제 생각에는 처음만 이렇게 이 이목을 끌었지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용자들 수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별다른 게 없거든요. 이 트위터 X랑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트레드를 이용을 해야 되나, 그냥 인스타그램이랑 그리고 트위터 계속 쓰던 거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GM, 포드, 이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들어간 이 스텔란티스가 있는데, 이 스텔란티스가 지금 현재 이 노조랑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노조에서 임금을 42%를 지금 올려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텔란티스 자동차 기업에서도 이 만만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너네들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동차 업계를 본다고 하면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경쟁이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텔란티스도 너네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스텔란티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지 램 트럭이거든요. 이 다지 램 트럭의 공장을 미국에서 만들지 않고 이 공장을 멕시코로 옮기려고 지금 심각하게 고려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노조에서는 지금 이 회사 측에서 우리를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협박일까요? 아니면은 살아남기 위한 그런 것일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노조도 너무나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업 측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강경한 이 카드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이 월급을 올려버리다 보니까 차라리 공장을 멕시코에다가 만들어버린다. 그러면은 이 미국에 있는 일자리들이 또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막 그만큼의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은 이 노조도 별로 좋지는 않을 텐데, 어느 정도 좀 이 월급 올리는 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42%는 너무나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 낮춰주면서 서로 잘 적정선을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이 반도체 투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4년 만에 최저 이 반도체 투자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반도체 시장에서 10년 만에 최악의 침체를 이렇게 또 경험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반도체 투자액이 1년 만에 16%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4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10년 만에 최악의 침체기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러다가 진짜 이 침체기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TSMC에서 이 아리조나에다가 무지하게 커다란 이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TSMC에서는 미국에서 이런 이 반도체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이 TSMC 이 대만에서 일을 하는 것대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의 이 노동법이랑 좀 많이 겹친다고 하네요. 좀 불법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TSMC에서 일을 해줄 반도체 전문가들 찾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TSMC에서는 원래는 내년에 이 공장을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1년을 더 미뤘다고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아리조나에 있는 레이버 측이랑 계속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조랑 좀 이렇게 또 부딪히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TSMC는 미국에서 이 반도체 공장을 잘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잘 할 수 있을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막 터졌었을 때 제로 금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제로 금리가 있었으면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면서, 그러면서 이 투자가 많이 되면서 이 주식도 많이 오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로 금리는 앞으로 이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금리는 내려가겠지만 제로까지는 가지는 않고 4%대로 계속 유지를 아마도 한동안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돈 풀리는 거, 이 미국에서 돈 막 어마무시하게 푸는 것은 앞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모스크바 있지 않습니까? 모스크바에다가 계속해가지고 이 드론 공격을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모스크바에 하게 되면서 어제는 2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라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모스크바가 이렇게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부상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이 러시아가 계속해가지고 좀 많은 불안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50여 개 정도의 드론을 이렇게 또 보내게 되면서 공격을 또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죠. 요격도 막 하고 뭐 잘 그랬다고는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부터 이 미국에서 이 포탄을 생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55mm 포탄을 생산하는 그 생산량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무기 같은 것들을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좀 잘 좀 이겨줘가지고 러시아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 이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또 어마무시하게 또 더울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이 남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남부 지역이 섭씨로 해가지고 42도, 43도까지 지금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늦더위가 이 프랑스에 찾아오게 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올해 들어가지고 첫 폭염주의보를 이렇게 또 알리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프랑스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더위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브라질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브라질에서는 축구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남미 국가들이 축구를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축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 축구 팬들을 이렇게 또 태워가지고 이 축구 경기장으로 이렇게 또 갔나봐요. 가고 있다가 이 버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사고가 좀 크게 나게 되면서 이 버스가 전복이 되게 되면서 7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리고 32명이 부상을 당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또 축구를 보러 갔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팀을 응원을 하러 갔다가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7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36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축구 팀들도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에콰도르 있지 않습니까? 이 에콰도르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선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마피아들이, 마약 카르텔들이 누군가 시켜가지고 이 대통령 후보를 막 사살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정치인들이 뭐 한 달 안에 뭐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들이 3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에콰도르에서는 대선이 치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에콰도르에서 이 대선을 하고 있으면서 이 좌파 있지 않습니까? 좌파 성향을 가진 이 후보가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 사람이 뽑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렇게 뽑히고 있는 거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마피아랑 좀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